주한미군 감축, 트럼프의 외침에 흔들리던 한미동맹. 하지만 지난 7월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 28,500명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뒤엔 펜타곤 분석가의 단 하나의 보고서가 있었다는데요. 도대체 그 보고서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막강한 트럼프의 주장을 잠재운 이 보고서에 숨겨진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에밀리 하퍼입니다. MIT 항공학과를 졸업하고 펜타곤에서 10년간 방위 분석가로 일해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제 책상에서 F-35 라이트닝 II의 최신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퍼 분석관님, 샤프 장군님께서 즉시 브리핑룸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둘러 파일들을 정리하고 3층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로버트 샤프 장군의 굳은 표정이 저를 맞았죠. 하퍼, 앉아.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CLASSIFIED 도장이 찍힌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 봐라. 파일을 열자 KF-21 보라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했다는 전투기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그저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제품 회사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전투기? 그들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장군님, 이게 뭔가요? 한국놈들이 우리 핵심 기술을 훔쳐서 만든 전투기야. F-414 엔진에 AESA 레이더 기술까지. 이건 명백한 기술 도용이다. 장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KF-21의 재원을 살펴봤어요. 마 1.81의 최고 속도, 7,700kg의 무장 탑재량.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솔직히 의심스러웠죠. 정말 그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장군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하퍼, 넌 이 조사를 맡아. 저요? 하지만 장군님, 3주 안에 보고서를 올려. 그들이 어떤 기술을 훔쳤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전부 밝혀내라고.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라. 제가 아는 한국은 6.25 전쟁 때 우리가 도와준 가난한 나라였는데 정말 그들이 우리와 맞먹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기술이 있기나 한 걸까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브리핑룸을 나오며 저는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KF-21 보라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설렘 같은 게 올라왔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 이런 전투기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 기술을 훔친 걸까?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찾을수록 더 혼란스러웠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2층에 있는 분석실에서 KF-21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할 줄 알았는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제가 혼잣말을 중얼거리자 옆자리에 톰 윌슨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이상한데, 에밀리? 이 KF-21 말이야.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기술을 베낀 줄 알았는데 저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F-414 엔진은 분명 미국산이었지만 그걸 둘러싼 기체 설계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텔스 형상도 F-35나 F-22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고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라고? 정말 그들이 직접 만든 건가? 며칠 동안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단순히 기술을 베낀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정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샤프 장군이 불쑥 분석실로 들어왔어요. 하퍼, 진행 상황이 어떤가? 장군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네요. 장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그냥 우리 기술 베낀 거 찾아서 보고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장군님,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하퍼, 장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분석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한국 놈들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데 자네는 지금 그들 편을 드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사실은 간단해. 그들이 우리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는 거야. 2주 안에 그걸 증명하는 보고서를 내놓아. 장군이 나간 후 분석실은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친 걸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훔쳤다는 거지?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영상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KF-21의 초도 비행 영상이었죠. 와. 화면 속에서 KF-21이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뭔가 가슴이 뛰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그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의구심이 들었어요. 한국이라 제가 아는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도와준 나라였는데 이런 첨단 전투기를 만들 기술력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2주가 지났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저에게 샤프 장군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하퍼, 한국에 직접 가라. 네, 한국에요?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말이야. 솔직히 저는 한국 방문이 내키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출장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느낌은 당황이었습니다. 공항부터가 엄청 현대적이었어요. 화려한 면세점들, 최첨단 시설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25 전쟁 때 폐허였던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보인 스카이라인은 뉴욕 못지않았어요. 63빌딩,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강남의 네온사인들은 타임스스퀘어를 연상시켰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곳이 정말 그 한국이 맞나 싶었죠. 하룻밤을 서울에서 보낸 후 다음날 새벽 KTX를 타고 진주로 향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에서 정말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진주역에서 다시 차를 타고 사천으로 향하는 길, 드디어 한국항공우 주산업 본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과 활주로.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공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정호라는 기술 담당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퍼 분석관님. 김정우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유창한 영어에 친근한 미소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김정호 씨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미국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 기술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겸손하고 따뜻했달까요?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봤어요. KTL 웅비, T-50 골든이글, 그리고 KF-21 보라매까지. 한국이 차근차근 항공기 기술을 발전시켜온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전투기를 만든 건 아니에요. 기초훈련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김정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겸손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자신들의 성취를 과시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장을 가리키며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정말 KF-21을 만들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김정호 씨가 데려간 구내식당에서 불고기와 김치, 된장찌개를 받았어요. 처음 본 한국 음식들이었죠. 김치의 빨간 색깔에 조금 놀랐지만 한 입 맛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불고기를 한 입 빼어 물자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어떠세요? 입에 맞나요? 외국 분들한테는 좀 맵고 짤 수도 있어서. 김정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의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김치라는 게 이렇게 중독적인 맛이었다니. 제 반응에 김정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다행이네요. 사실 한국 음식이 좀 독특해서. 아, 그런데 하퍼 분석관님은 저희 KF2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제가 의심하러 온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도 이해해요. 갑자기 한국에서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신기하실 만하죠. 저희도 처음엔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의 솔직한 반응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적대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해해주려는 마음과 함께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이었죠. 그날 밤 사천 시내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KF21도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호 씨는 저를 KF21 조립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공장 안에는 실제 KF21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기체가 마치 거대한 맹금류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기체 표면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보라매입니다. 김정호 씨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KF21 주변으로 다가가며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기체 표면의 매끄러운 곡선, 정교한 용접 부위들. 결코 허술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키드 마틴의 F-35 생산 라인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정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수현이라는 연구원이 다가와 스텔스 형상 설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엔 저에 대해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지만 점차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동성을 확보하는 설계 철학을 들으니 단순히 서구 기술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창적 해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박수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들이 가진 기술적 이해도가 상당했거든요. 특히 공기역학적 설계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MIT에서 만났던 동료, 엔지니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기체 앞부분의 AESA 레이더에 대해 물어보자 박진우 엔지니어가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국산 레이더라고 했습니다. 기술적 스펙만 들어도 미국의 AN/APG-81에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어요. 동시다중 목표 추적이 가능하고 심지어 일부 기능은 더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놀라움을 표현하자 박수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진위를 설명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깨달았어요. 저희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했죠. 김정호 씨가 중재하듯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밤샘 작업과 실패,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험 비행을 참관하게 됐어요. 관제탑에서 바라본 KF-21이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마하 1.5까지 가속하는 과정에서 KF-21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기동성과 속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비행이 끝난 후 조종사와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종감에 대해 묻자 F-16보다 안정적이고 F-35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종사 친화적으로 설계됐다는 평가였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기술 도용이 아니라 독자 개발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정호 씨와 함께 공장을 나서며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죠. 하퍼 분석관님도 처음엔 의심스러우셨죠? 김정호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괜찮아요.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분명 한국의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샤프 장군이 원하는 답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KF-21의 핵심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씨가 저를 통합관제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마치 NASA의 미션 컨트롤 센터 같았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각종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KF-21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기술자들이 집중해서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엔진 상태, 비행 데이터, 시스템 진단.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교함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비상, 외부 침입 시도 감지. 관제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손이 바쁘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실이라는 미국 사이버 보안 담당자가 저와 함께 있었는데 그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해커들이 KF-21 관련 시스템에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해킹 공격이네요. 상당히 정교한 방식입니다. 조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중요한 기술 정보가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대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메인 관제사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AI 보안 시스템 가동. 자동 차단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면에 표시되던 공격 패턴들이 하나씩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같았어요. AI가 실시간으로 해킹 시도를 분석하고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침입 경로 분석 완료. 소스 IP 추적 중. 기술자의 음성이 관제실에 울려 퍼졌어요. 불과 3분 만에 해킹 시도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빨간색이었던 경고등들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사이버 보안 대응을 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AI가 자동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막을 수 있었나요? 제가 묻자 김정우 씨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보안 시스템은 24시간 상시 가동되며 알려지지 않은 공격 패턴까지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로데이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사이버 보안을 항공기 개발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수연 씨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과거 해킹 시도를 겪으면서 보안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씨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은 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항공기 제작에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해킹 시도가 완전히 차단된 후 기술자들은 침착하게 사후 분석을 시작했어요. 공격자의 신원과 방법을 추적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묻자 김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다 보니 이런 시도들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AI 시스템이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그날 관제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한국 기술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와 보안 기술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었어요. KF-21은 절대 기술 도용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KF-21의 실제 시험 비행에 동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저형 훈련기에 탑승해 직접 하늘을 날아보는 거였어요.
조종사가 엔진을 시동하자 기체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엔진음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어요. F-16이나 F-18에서 느꼈던 거친 진동과는 달랐습니다. 이륙합니다.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가속력이 엄청났거든요. 순식간에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어떠세요? 조종감이? 조종사가 물었어요. 저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체가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조작이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고도 1만 미터에서 바라본 한국 땅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과 강, 도시들이 어우러진 풍경. 이 나라가 이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마하 1.5로 가속해보겠습니다. 순간 엄청난 추진력이 저를 뒤로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기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안정성이었죠. 착륙 후 저는 김정호 씨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건 분명 독자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퍼 분석관님이 인정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샤프 장군이 원하는 답과는 정반대였지만 진실을 써야 했어요. KF-21은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미국 기술의 단순 모방이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마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할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들을 가진 선진국이었죠. 김정호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말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다시 봤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자랑스럽게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멀어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KF-21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펜타곤에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샤프 장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하퍼, 어떻게 됐나? 장군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장군님, KF-21은 한국의 독자 기술입니다. 장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직접 확인한 결과 기술 도용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독창적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장군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하퍼, 자네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한국 놈들한테 세뇌당한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제가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KF-21의 설계 철학, AESA 레이더 기술, AI 기반 보안 시스템.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적 개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아나? 이건 국가 기밀 문제야. 장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 진실만 말할 뿐입니다. 진실? 진실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다시 써.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리 상관이라도 거짓 보고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제 경력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하퍼, 자네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제대로 된 보고서를 가져와.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국이 옳은 걸까? 제 판단이 틀린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거죠. 장군 앞에 선 저는 똑같은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장군님, 제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퍼, 자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노력해서 만든 KF-21을 폄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직서를 썼어요.
더 이상 이런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상층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하퍼 분석관, 당신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국방차관이 직접 저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이 아닌 동맹으로서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보고서가 받아들여진 거였습니다.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팀이죠. 팀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진 제안을 받은 거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협력 파트너로서 말이죠. 김정우 씨가 공항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퍼 팀장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저야말로 기뻐요. 이제 진짜 협력할 수 있게 됐네요. KAI에서 열린 공동기술 세미나에서 저는 발표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항공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이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제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미나 후 김정우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감회가 깊었어요.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네요. 하퍼 팀장님도 변하셨고 저희에 대한 시각도 변하셨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요.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죠. 한국의 KF-21 기술과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결합하는 거예요. 매주 화상회의로 한국 팀과 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해요. 이제는 의심 대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죠. 어제는 제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한국이 어떤 나라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결정체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